나는 이지훈이다. 대한민국의 굴지의 IT 기업 H&H 테크의 CEO. 사람들은 나를 미다스의 손이라 부른다. 내가 만지는 모든 사업은 황금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 손이 만질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사랑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은 성공이라는 거대한 탑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안은 차가운 공허함 뿐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30층 높이의 내 사무실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의미한 풍경이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습한 공기가 유리창에 들러붙어 답답함을 더했다.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대표님, 스미스 그룹과의 계약서입니다. 마지막 검토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다. 거액의 투자와 기술 제휴가 걸린 계약이었다. 성공하면 내 회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결과였으니까. 그때 비서가 한마디 덧붙였다. 스미스 그룹의 이사님께서 대표님께 식사 초대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따님과 함께요. 나는 펜을 든 채 멈칫했다. 스미스 그룹의 이사. 잭슨 스미스. 그가 딸과 함께 나를 초대하고 싶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도 이런 제안은 수없이 많았다. 내 성공과 명성을 탐내는 사람들의 노골적인 구애였다. 하지만 나는 항상 단호하게 거절해왔다. 취소하세요. 네, 하지만 대표님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만남도 잡지 마세요. 개인적인 만남은 더더욱. 비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내 단호한 태도에 익숙했지만 이번 계약은 규모가 워낙 커서 이해하기 힘든 눈치였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그들이 보는 나는 완벽한 CEO.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진 남자일 뿐이었다. 내 안의 깊은 절망과 고통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나갔다. 나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내 마음속 눈물처럼. 그때였다. 나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스미스 그룹과의 계약서, 수십억의 가치가 담긴 종이들이 갈기갈기 찢겨져 쓰레기통으로 던져졌다. 나는 자리에 일어나 벽에 걸린 내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름다운 아내를 가졌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결혼 3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내가 불임 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했을 때 나는 망설였다. 혹시라도 내게 문제가 있을까봐. 나는 내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컸지만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 나의 불완전함. 결국 검사를 받았다. 의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천성 무정자증입니다. 아이를 가지기 힘드실 겁니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의 모든 성공과 부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나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차마 그녀의 눈을 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너무나 원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에게 아이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옥죄어왔다. 결국 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녀를 멀리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결국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다.
나는 담담하게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그녀는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 나는 해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오해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나를 가장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그녀를 향한 나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되었다. 그 후로 나는 모든 여자들을 멀리했다. 내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들은 모두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불완전함이 다시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갈까봐. 나는 성공이라는 차가운 갑옷을 입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다. 나는 차를 몰고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향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달리고 싶었다. 빗물이 앞유리를 세차게 때렸고 와이퍼는 무력하게 흔들렸다. 그때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차에서 내렸다. 거센 빗속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그녀의 품에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는 나를 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미처 못 봤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아이를 안고 일어섰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아이, 괜찮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망설였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경계심을 읽었다. 낯선 남자를 믿지 못하는 눈빛. 나는 그녀에게 내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아이부터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그녀는 명함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하지만 이내 그 놀라움은 사라지고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다시 아이를 보았다. 그녀는 결국 내 채에 올라탔다. 뒷좌석에 앉은 그녀는 내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옷은 젖어 있었고 낡은 신발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작은 눈동자에서 나는 묘한 슬픔을 읽었다. 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마치 오래전 잊고 살았던 상처가 다시 터진 것처럼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었다. 내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백미러로 그녀와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 작은 가족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부러웠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함이었다. 그때 아이가 조그만 손으로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조그맣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병원은 삭막하고 차가운 곳이었다. 나는 응급실 복도에 서서 유리벽 너머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이름은 지호. 엄마의 이름은 서연. 한서연.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지호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은 나를 아프게 했다. 어딘가 익숙한 슬픔이었다. 의사가 나왔다.
나는 다급하게 다가갔다. 아이, 괜찮습니까? 의사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보통 감기가 아닙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심장이라니요. 나는 의사에게 물었다.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까?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일단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심장 수술. 그 말에 서연은 주저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내 손이 그녀의 떨림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피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없었다. 내 위로가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을 것을 알았으니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때 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막았다. 어딜 가려고요? 지금 아이 상태가 어떤지 들었잖아요. 하지만 병원비, 수술비. 그녀는 울먹였다. 저에게는 그럴 돈이 없어요. 제가 좀 더 벌었더라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그 순간 나는 무력함을 느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도울 수 있었다. 내가 가진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병원으로 옮겨서 가장 좋은 의사를 찾아 수술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의심과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죠? 저는 아저씨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왜 나도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 여자를 돕고 싶어 하는가? 단순한 죄책감 때문인가 아니면 그녀의 눈에 비친 절망이 나의 과거와 겹쳐 보였기 때문인가? 나는 한때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돈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살았다. 하지만 이 여자는 돈이 없어서 아이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삶은 나의 삶보다 훨씬 더 고달팠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해 보였다. 나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약함에 공감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돕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호는 제게 가장 먼저 고맙다고 말해준 아이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최고급 병원의 VIP 병실로 향했다. 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서연에게 따뜻한 차와 담요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내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고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분명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호 아빠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녀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워졌다. 지호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지호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슬픔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그녀의 슬픔에 다가가고 싶었다. 며칠 후 지호는 수술을 받았다.
나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서연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잘 끝났다고 말했다. 서연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나는 그녀의 말을 막았다.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뵙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돈을 줘도 충분할 텐데.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저는 한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 그리고 가족, 그리고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이 싫지 않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나의 약점을 드러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그렇군요.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호가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내가 가진 돈이나 명성을 보지 않고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바라봐 주었다. 그녀의 동정은 진심이었다. 지호는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지호는 내가 올 때마다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 지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나를 감쌌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보는 것이었다. 지호는 내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어느 날 지호는 내게 물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되어줄래요? 나는 멍하니 지호를 바라보았다. 지호의 눈은 진지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놀라며 지호에게 말했다. 지호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지호는 울먹였다. 하지만 아저씨는 우리 아빠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당황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지호에게 말했다. 지호야, 아저씨가 너의 아빠가 될 자격이 있을까?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를 도와줬잖아요. 나는 아저씨가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 나는 지호의 말에 목이 메었다. 나는 평생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운명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호는 내게 아빠가 되어달라고 했다. 나는 그 작은 아이의 말에 감동했다. 나는 지호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지호의 말은 내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평생을 굳게 닫아놓았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 문틈으로 들어온 빛은 따뜻했다. 나는 지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서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나는 비서에게 전화해 말했다. 한서연 씨와
지호군의 퇴원 수속을 밟아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모든 가구가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한 명 붙여주세요. 비서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 한서연 씨는 누구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서연과 지호를 내 집으로 데려왔다. 내 집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늘 공허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내게는 익숙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집은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서연은 내 집의 규모에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지호를 챙겼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좋았다. 그녀는 결코 내게 의존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내가 낯선 집에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대표님,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도 될까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최대한 만들어 볼게요. 나는 그녀의 제안에 망설였다. 내 집에는 요리사가 있었고 나는 늘 그들의 음식을 먹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책을 읽는 척했지만 내 귀는 온통 주방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지호의 웃음소리. 내게는 낯설지만 평화로운 소리들이었다. 나는 책을 덮고 주방으로 향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호는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림을 슬쩍 엿보았다. 그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나와 서연, 그리고 지호였다. 나는 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는 소박했지만 맛있었다. 서연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나는 오랜만에 집밥을 먹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맛있네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별것 아닌데요. 나는 그녀의 웃음이 좋았다. 그녀의 웃음은 억지스럽지 않고 진심이었다. 그 웃음은 나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연이 차려준 아침을 먹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대표님, 제가 언제까지 신세를 질 수 없어요. 지호가 많이 회복되었으니 저희 집으로 돌아갈게요. 나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철렁했다. 나는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좋았다. 그녀의 존재는 내 공허한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직 지호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도움이 필요한데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도움이라니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제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지호와 서연 씨가 함께 있으면 제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잠시만 더 머물러 주시면 안 될까요? 나의 솔직한 고백에 그녀의 눈은 흔들렸다. 그녀는 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나의 눈에서 외로움과 슬픔을 읽었을 것이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편해지실 때까지 제가 함께 있을게요.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퇴근 후 집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퇴근 후에도 일에 매달렸지만 이제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지호와 서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나는 지호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었다. 지호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나를 따랐다. 나는 지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나는 서연에게도 많은 선물을 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미안해했다. 대표님, 너무 과하세요. 저는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웃었다. 저는 서연 씨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그녀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했고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사고와 지호의 병원비 때문에 공방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공방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나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대표님,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대표님의 도움이 감사하지만 저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반했다. 나는 그녀를 존경했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도왔다. 나는 그녀의 공방을 최고급 건물로 옮겨주었고 그녀의 작품들을 홍보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 했지만 그녀의 눈은 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내가 언젠가 자신을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나는 그녀에게 고백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호도 제 아이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은 흔들렸다. 대표님, 저는 두려워요. 언젠가 대표님이 저를 떠날까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저의 구원입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지호가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 품에 안겼다. 나는 그녀를 꽉 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천이 나를 감쌌다. 나는 그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와 지호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들은 나의 새로운 가족이었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서연은 내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그녀의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고 깊은 슬픔이었다. 그녀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이 없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대표님, 저는 제 삶이 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혼자서 지호를 키우고 혼자서 세상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 합니다. 서연 씨와 지호가 제게 와주어서 제 삶이 비로소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나는 더 이상 서연을 서연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여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는 그 단어를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도 나를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호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해맑게 웃었다. 지호의 웃음은 내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나는 지호를 아들처럼 대했다. 아니, 내 아들이었다. 나는 지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 나는 지호와 함께 키즈 카페에 가고 놀이공원에 갔다.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지호와 함께 했다. 지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즐거워했다. 나는 지호의 작은 손을 잡고
걷는 것을 좋아했다. 지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어느 날 지호는 나에게 물었다. 아빠, 나는 아빠와 엄마의 아들이 아니지. 나는 깜짝 놀라 지호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친구들이 아빠와 나는 닮지 않았다고 했어. 나는 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호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는 지호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지호가 아빠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아빠는 지호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아빠에게는 지호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지호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를 꽉 안았다. 나는 지호를 꽉 안았다. 나는 지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고 싶었다. 서연은 내가 지호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가 지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아니, 여보, 나는 지호를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아이를 신이 내게 보내준 것 같습니다. 서연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지호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우리는 함께 지호의 공방을 방문했다. 서연의 공방은 아기자기하고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작품들을 보며 감탄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그녀의 삶처럼 투박하면서도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여보, 정말 대단하네요. 나는 당신의 작품들이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서연을 위해 그녀의 개인전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당신의 작품들은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당신의 예술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그녀는 결국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의 개인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나는 내 회사의 홍보팀을 동원해 그녀의 작품들을 홍보했다. 그녀의 개인전은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들을 보며 감동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한 도의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었고 그녀의 이야기였다. 개인전이 끝난 후 서연은 내게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여보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당신은 이미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당신의 꿈을 세상에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나는 서연의 옆에 있을 때 가장 나다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서연과 지호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꿈꿨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리의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지호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내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셨다. 어머니는 내게서 지호를 떼어내려고 하셨다. 지훈아, 이게 무슨 짓이냐? 대체 이 아이는 누구고 이 여자는 누구야? 어머니는 서연을 경멸하듯 바라보셨다. 서연은 지호를 보호하려는 듯 내 뒤에 숨었다. 지호는 놀라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지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구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를 만나서 아이까지 데려온 거야? 이 여자가 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냐. 어머니의 잔인한 말에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나는 분노로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서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속물적인 여자가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다. 속물이 아니면 뭐냐? 아이까지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네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이제 이 회사 후계자 자리도 포기할 셈이냐? 나는 어머니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는 나를 회사의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 나 역시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나는 내게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아들로 여기셨고 나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과 지호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님을 힘들게 한 것 같네요. 제가 떠나겠습니다. 서연은 지호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지마. 서연 씨, 내가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에게는 서연 씨와 지호가 전부입니다. 저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울분을 토하셨다. 지훈아,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나는 어머니의 눈을 보며 고통스러웠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서연과 지호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의 행복을 택하기로 했다. 나는 서연과 지호의 손을 잡고 어머니 앞에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서연과 지호를 선택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다. 그녀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셨다. 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머니를 버린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서연과 지호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서연의 공방을 찾아가셔서 난동을 피우셨다. 어머니는 서연의 작품들을 깨뜨리셨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서연의 공방으로 달려갔다. 서연의 작품들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서연은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분노로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네가 먼저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네가 그런 여자를 선택하는 순간 나를 버린 거야. 나는 어머니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나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고 서연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날 밤 서연을 찾아갔다. 서연은 내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저는 여보의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괜찮아요. 깨진 그릇들은 다시 만들면 돼요. 서연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가 아닌 나의 어머니를 이해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니요, 여보는 이미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여보가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우리는 서로를 보듬었다. 나는 서연을 위해 더 이상 어머니와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서연과 지호와 함께하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설득하기로 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나의 상처, 나의 고통, 그리고 서연과 지호를 향한 나의 진심을.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셨다. 나는 어머니의 분노를 이해했다. 나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녀의 꿈을 짓밟았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어머니,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의 어린 시절, 내가 어떻게 성공을 꿈꿨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나는 아내에게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숨겼던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나를 이해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원했다. 나는 그녀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떠났다. 나는 나의 고통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그녀를 떠났다. 어머니, 저는 평생을 혼자였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제 마음속은 늘 공허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가족, 사랑, 행복. 저는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서연과 지호를 만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서연과 지호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처음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 차가운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제가 가질 수 없었던 사랑과 행복을 보았습니다. 지호는 저에게 아빠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아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지호에게 제가 가진 모든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서연은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CEO 이지훈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이지훈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가 가진 돈이나 명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의 아픔과 외로움만이 보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손줄을 안겨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호를 제 아들로 삼을 것입니다. 지호는 저의 아들이고 저는 지호의 아빠입니다. 서연은 저의 아내이고 저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가족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닫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네가 왜 그렇게 외로워했는지, 네가 왜 그렇게 차가워졌는지. 나는 네가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줄 알았는데 네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은 몰랐다. 나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안아주셨다. 나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다. 나는 어머니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지훈아, 네가 행복하다면 됐다. 나는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 여자를,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와라. 내가 그 아이의 할머니가 되어줄게. 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어머니를 서연과 지회에게 데려갔다.
어머니는 서연을 보며 말씀하셨다.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내 손주를 잘 부탁한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지호를 보며 말했다. 네가 내 손주구나. 할머니가 너를 너무 보고 싶었단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어머니는 지호를 꽉 안고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어머니의 눈물에서 진심을 보았다. 어머니는 서연과 지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 우리는 드디어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 어머니가 서연과 지호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CEO 이지훈이 아닌 한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인 내 아들로 보셨다. 어머니는 매주 우리 집에 오셨고 서연과 함께 지호의 밥을 차려주셨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이내 세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어머니는 지호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셨고 서연에게 도예를 배우셨다. 어머니의 손은 늘 회사 서류를 만지던 차가운 손이었지만 이제는 흙을 빚고 지호의 손을 잡는 따뜻한 손이 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그런 변화에 감사했다. 어머니는 낙에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한번 서연에게 프로포즈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 결혼합시다. 어머니도 우리를 허락해 주셨고 지호도 우리를 축복해 줄 겁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여보,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우리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서연의 공방에서 결혼식을 했다.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고 지호는 턱시도를 입고 우리 옆에 섰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서연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서연은 내게 말했다. 여보, 이 반지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예요. 여보를 위해 만들었어요. 나는 그녀가 직접 만든 반지를 보며 감동했다. 그녀는 내게 가장 값진 것을 선물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녀의 사랑과 진심이었다.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지호가 가고 싶어 했던 놀이공원에 갔다. 우리는 회전 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먹고 놀이기구를 탔다. 나는 지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했다.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좋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나는 내 삶의 변화를 실감했다. 나는 더 이상 회사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나는 일찍 퇴근해서 서연과 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느 날 나는 서연과 함께 공방에 있었다. 서연은 도자기를 빚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흙을 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때 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지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지호는 상장을 내게 보여주었다. 상장에는 우수 아동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지호를 칭찬해 주었다. 지호는 기뻐하며 말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아빠와 엄마가 내 부모님이라고 자랑했어. 지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지호는 나를 진정한 아빠로 받아들여 주었다. 나는 지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호야, 고마워. 아빠에게 와줘서. 지호는 나를 꽉 안았다. 나는 지호의 품에서 행복을 느꼈다. 나는 지호를 아들로 삼기로 한 나의 결정에 후회가 없었다. 나는 서연과 지호와 함께하는 이 삶이 내가 꿈꿔왔던 삶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행복은 견고해 보였다. 나는 서연의 공방을 확장했고 그녀는 점점 더 유명한 도예가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에 담긴 따뜻함과 진심에 감동했다. 나는 그녀의 성공을 보며 내 일처럼 기뻤다. 내 삶은 더 이상 텅 빈 성공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루어낸 진정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늘 그렇듯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긴다. 어느 날 서연의 공방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지호의 친아버지의 친구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연에게 지호의 친아버지가 남긴 유품이 있다며 서연을 따로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남자의 눈빛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서연에게 혼자 가지 말라고 말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내가 함께 갈게요. 서연은 나를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여보, 지호 아빠의 친구라면 아마 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거예요. 나는 지호 아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나는 서연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녀는 지호에게 친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했다. 나는 그녀를 믿었다. 하지만 나의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혹시라도 위험에 처할까봐 그녀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 서연은 그 남자를 한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 남자는 서연에게 어떤 서류 봉투를 건넸다. 서연은 봉투를 열어보고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내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그때 그 남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남자는 서연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남자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 서연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서연은 이미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 내게로 달려오고 있었다. 서연은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여보, 지호 아빠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는 결혼을 했어요. 그 남자는 지호 아빠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는 지호 아빠의 형제, 그러니까 지호의 삼촌이에요. 나는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지호의 친아빠가 살아있다니, 그리고 결혼을 했다니. 그 남자는 왜 서연에게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일까? 그리고 왜 서연에게 지호의 친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일까? 나는 그 남자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나는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여보, 괜찮아요. 무슨 일이든 제가 다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연은 불안해했다. 여보, 지호 아빠가 지호를 데려가려고 하면 어떡하죠?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호는 당신의 아들이고 이제 저의 아들입니다. 누구도 지호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하지만 나의 다짐과는 달리 우리의 행복은 위협받기 시작했다. 지호의 삼촌은 끊임없이 서연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서연에게 지호의 친아빠가 지호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서연은 흔들렸다. 그녀는 지호에게 친아빠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했다. 나는 서연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가 왜 지금 와서 지호를 찾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지, 당신이 지호에게 친아빠를 만나게 해주면 그들이 지호를 데려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서연을 설득했다. 서연은 나의 말을 믿었고 지호의 삼촌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호의 삼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형님, 지호 좀 만나게 해주세요. 형님이 지호를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지호가 형님의 아들인데 형님이 왜 지호를 못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남자에게 말했다. 지호에게는 아빠가 있습니다. 그 아빠는 저입니다. 당신은 지호의 아빠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남자는 지호의 친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호를 찾아올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형수님, 지호가 지호의 아빠를 만나는 것을 막으시면 형수님은 평생을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그 남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다. 서연은 지호에게 친아빠의 존재를 숨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학교 친구들을 통해 자신의 친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지호는 나에게 물었다. 아빠, 나는 친아빠가 따로 있는 거야. 나는 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호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아빠, 나는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어. 나는 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호야, 아빠는 영원히 지호의 아빠야.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 우리는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다. 나는 서연을 지켜주었고 서연은 나를 믿었다. 그리고 지호는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우리는 우리만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지호의 친아버지 박정우가 마침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내게서 지호를 데려가려 했다. 그의 눈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명분으로 지호를 이용하려 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나처럼 성공했지만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했다. 나는 박정우에게 말했다. 지호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지회에게는 아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바로 저입니다. 박정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들을 데려갈 권리가 있어. 나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지호를 소유물처럼 생각했다. 나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지호를 보호하기 위해 그와 싸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와 법정에서 싸우기로 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지호와 서연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쉽지 않았다. 박정우는 지호의 친아버지였고 법적으로는 그가 지호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지호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서연은 매일 밤 내 옆에서 울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고통스러웠다. 그때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지훈아, 이 싸움은 멈추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는 서연과 지호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저는 그들을 지킬 겁니다. 어머니는 나의 눈을 보셨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그들을 사랑한다면 나는 너를 도울게. 네가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어머니는 박정우를 찾아가셨다.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이지훈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 내 손줄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박정우는 어머니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는 돈을 원했다. 그는 성공을 원했다. 어머니는 그에게 돈과 성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정우는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지호를 원했다. 그는 지호를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다. 나는 박정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 지호를 포기하십시오. 지호는 당신이 아닙니다. 지호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지호는 당신이 아닙니다. 박정우는 나의 말에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호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나보다 강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나의 사랑은 그의 욕망보다 강했다. 나는 법정에서 박정우에게 말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호는 저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호를 사랑하고 지호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지호는 저의 아들이고 저는 지호의 아빠입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판사님은 나의 말에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셨다. 지호의 양육권은 내게로 주어졌다. 나는 박정우에게서 지호를 지켜냈다. 나는 법정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나는 승리했다는 기쁨보다 지호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내게 달려와 나를 안았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서연을 꽉 안았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는 지호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왔다. 우리는 드디어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 박정우는 우리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사랑보다 강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는 틀렸다. 그는 사랑을 가질 수 없었고 그는 평생을 외롭게 살 것이다. 나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지호는 어느덧 훌쩍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그는 나와 똑같이 IT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며 명문대에 진학했다. 나는 지호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는 나를 닮아 영특했지만 나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서연의 영향을 받아서일 것이다. 지호는 나와 서연의 장점만을 닮아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다. 나는 더 이상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지 않았다. 나는 H&H 테크의 CEO 자리에서 내려와 평범한 아빠가 되었다. 나는 지호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다. 지호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런 지호를 응원했다. 나는 서연과 함께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정장을 입지 않는다. 나는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서연과 함께 흙을 빚는다. 서연은 여전히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고 나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작품들을 돕는다. 우리는 함께 흙을 빚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호의 이야기를 하며 웃는다. 우리의 집은 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셨다. 어머니는 매일 우리 집에 오셔서 서연과 함께 도자기를 빚고 지호가 오면 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드셨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내게서 성공을 바라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내가 서연과 지호와 함께하는 것을 보며 행복해 하셨다. 나는 가끔 지난날의 나를 돌아본다. 나는 돈과 성공이라는 거대한 탑에 갇혀 살았다. 나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놓치고 살았다. 나는 나만의 불완전함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서연과 지호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들은 내게 사랑과 행복을 알려주었다. 나는 지호를 처음 만났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빗속에서 쪼그려 앉아 울고 있던 그 작은 아이와 그의 엄마. 나는 그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보다 훨씬 강했고 훨씬 행복했다.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나는 지호에게 말했다. 지호야, 너는 아빠의 아들이 아니지만 아빠는 영원히 지호의 아빠야. 너는 아빠의 영원한 아들이야. 지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나는 아빠와 엄마의 아들이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엄마가 그랬어. 나는 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지호를 낳지는 않았지만 나는 지호의 아빠였다. 나는 지호를 사랑하고 지호에게 사랑받는 아빠였다. 어느 날 서연이 나에게 말했다. 여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여보가 제 남편이라서 정말 행복해요.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이 제 아내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에 후회가 없다. 우리는 함께 흙을 빚는다. 흙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준다. 흙은 어떤 모양이든 될 수 있다. 우리의 삶도 흙과 같다.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사랑으로 빚어진 가족이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